전쟁과 평화 사부 불타는 도시, 꺼지지 않는 마음. 불타는 도시 모스크가 화염이 도시를 삼키던 그날 피에르는 혼돈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애써요. 민중의 절망, 굶주림, 공포,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살아가려는 의지를 그는 두 눈으로 봅니다. 무력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의 이름도 신분도 버리고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요. 나는 단지 인간이고 싶다. 그는 프랑스군의 포로가 됩니다. 차가운 감옥, 메마른 음식, 거친 대우.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는 묵묵히 관찰하고 느끼고 생각해요.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그는 전보다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게 돼요. 한편 안드레이 공작. 그는 중상을 입은 채 야전병원에 누워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며 그는 리자와의 기억, 아버지의 엄격한 눈빛, 그리고 나타샤의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립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침묵이다. 그리고 침묵 속엔 사랑이 있다. 나타샤는 우연히 그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달려가요. 두 사람은 전쟁 한복판에서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해요. 이전과는 다른 깊고 조용한 사랑.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어요. 안드레이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뒤 조용히 눈을 감아요. 그의 마지막 말은 아주 낮은 목소리였어요. 이제야 평화를 이해했소. 모스크바에서 나타샤는 긴 침묵에 빠져요. 사랑을 잃고 삶의 의미도 잃은 듯했죠. 하지만 그녀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음악을 다시 듣고 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녀는 변했어요. 순수했던 소녀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강인하고 조용한 여인이 되었어요. 피에르는 결국 석방돼요. 돌아온 그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자유를 되찾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다른 자유가 필요했어요. 내면의 자유, 마음의 평화. 그는 나타샤를 다시 만나요. 그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만 두 사람 모두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보다도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야기를 나눌 그날을 기약하며 그들은 새로운 삶의 걸음을 뗍니다. 에필로그 내면의 전쟁, 그리고 평화. 전쟁은 인간의 몸을 다치게 했지만 평화는 인간의 마음을 되살렸어요. 잿더미 속에서 싹튼 피에르의 사색과 나타샤의 눈물, 안드레이의 마지막 미소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사랑의 이름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고요한 날, 누군가는 모스크바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전쟁은 모두를 아프게 했지만 우린 서로를 지켰기에 살아있어. 오부 모든 것이 쓰러진 자리에 피어난 것들. 전쟁이 지나간 도시엔 지붕 없는 집들과 울음 그친 거리, 그리고 마른 가지 사이로 자라나는 새싹이 있어요. 그 모든 소란의 끝에 남겨진 사람들은 조용히 다시 살아가기 시작해요. 1. 피에르 자유로운 자의 무거운 발걸음. 석방 이후의 피에르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귀족이지만 귀족이기를 거부했고 가진 것이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기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과 시간을 내어주기 시작해요. 전쟁고아에게 빵을 나눠주고 상처 입은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대답은 뜻밖의 오래전 잃어버린 어떤 이름에서 왔어요. 나타샤. 이 나타샤 슬픔 속에 피어난 강인한 뿌리. 나타샤는 안드레이를 잃은 뒤 음악도 멈췄고 웃음도 멈췄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끝나지 않았죠. 시간이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어느 날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노래회를 열어요. 자신이 잃었던 것들을 아이들의 웃음과 눈빛 속에서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 피에르도 있었어요. 조용히 문 뒤에 서서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고 미소 지어요. 그녀는 여전히 빛이다. 3. 평화의 시간 속에서 모든 전쟁이 끝났다고 말할 순 없지만 사람들은 다시 내일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피에르와 나타샤는 이제 가끔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요. 사랑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엔 두 사람 모두 너무 많은 것을 겪었지만 그들 사이엔 따뜻한 평온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건 전쟁 후에 남겨진 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찾아낸 작은 평화였어요. 4.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몇 해가 흘러 어느 조용한 봄날 모스크바의 작은 공원 벤치 위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피에르와 나타샤. 그들은 과거의 이야기보다 지금 눈앞에 피어난 꽃과 어디선가 들리는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피에르가 말해요. 전쟁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지만 그 속에서 난 당신을 배웠소. 나타샤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해요. 당신은 나에게 다시를 알려주었어요. 에필로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처럼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흐름이에요. 누군가는 전쟁 속에서 죽고 누군가는 사랑 속에서 살아가요. 피에르와 나타샤, 그들이 마주한 오늘은 어제보다 조용하고 내일보다 단단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소란 끝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부 평화의 얼굴을 기억하다. 1. 그리고 시간이 흐르듯이 모스크바의 하늘엔 전쟁의 연기가 더 이상 떠있지 않았어요. 잿빛거리는 점점 색을 되찾고 문을 닫았던 가게는 다시 불을 켰으며 광장의 아이들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잊지 않았지만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어요. 그리고 안드레이의 아버지, 늙은 볼콘스키 공작은 하얀 수염을 만지며 이런 말을 남겨요. 슬픔을 견디는 자만이 삶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지. 2. 안드레이의 아들, 그리고 새로운 계절. 리자가 남긴 아이는 이제 소년이 되어 조용히 책을 읽고 가끔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 아이를 지켜보는 피에르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짓곤 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물었어요. 삼촌,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피에르는 말없이 안드레이의 검은 옷자락을 떠올려요. 그 속에 담겼던 강인함과 고독,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따뜻함까지. 그분은 너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단다. 세상을, 그리고 너를 믿었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그럼 저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래요. 3. 지나간 자들의 흔적 위에서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포성, 그리고 비명, 무너진 사랑과 떠나간 이들의 이름이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기억 위에 다시 식탁을 차리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 끝난 듯 보였지만 그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이 움트고 있었죠. 4. 나타샤와 피에르. 아주 조용한 고백. 피에르는 어느 날 나타샤에게 조심스레 한 통의 편지를 건넸어요. 그대는 여전히 나에게 세상의 가장 따뜻한 부분을 가르쳐주네요. 우리는 너무 많이 잃었지만 아직 함께할 계절이 남아있다면 나의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나타샤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피에르의 손을 잡은 그날부터 매일 해가 지기 전에 함께 산책을 나섰어요.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는 듯한 고요한 시간 속에서 벤치 위에서 다시 피어난 삶.
봄이 오고 사람들은 다시 웃고 길거리엔 음악이 흐르고 누군가는 다시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는 여전히 기다렸어요. 피에르와 나타샤는 그 벤치 위에 다시 앉았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피에르는 말했어요.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타샤는 손을 꼭 쥔 채 대답했죠.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예요, 피에르. 그 순간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따뜻한 햇살 위로 길게 늘어졌어요. 에필로그 진정한 평화는 사랑에서 시작된다. 전쟁과 평화는 결국 누가 이기고 졌는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빛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누군가는 전쟁 속에서 쓰러졌지만 그들의 뜻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누군가는 사랑을 잃었지만 그 상처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는 손이 되었어요. 평화란 전쟁이 끝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안아줄 수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별같이 쏟아지는 이야기들과 함께해요.